먹으면 닦는다? 먹으면 그냥 1000ppm 사용하라는 게 ADA의 기본 권고입니다. 원래 치약은 조금만 써도 돼요. 막 치약을 이만큼 쭉 짜가지고 네, 마케팅인 네. 건 것 같고요. 저는 불소 논쟁은 사실은 왜 이렇게 심하게 됐는지 과학자로서는 솔직히 잘 이해는 안 가요. 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로맘입니다. 저는 딸 서망이가 먹고 마시고 바르는 것, 몸에 닿는 모든 것들의 성분을 파헤치기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살아갈 미래 지구의 환경 보호까지 생각하며 소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의 첫니가 올라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이의 치약과 칫솔에 대한 관심 또한 지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 드디어 아이의 치약 칫솔에 대한 저의 모든 의심과 불편함에 종지부를 찍어주신 전문가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난 예방치의학 권위자이신 박근우 선생님과 함께 우리 아이 치약 칫솔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로망스에게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관리의 대원칙과 치약 성분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선생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대나무 칫솔 그리고 그 천연 치약 만들고 있는 닥터노아의 박근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치과 의사시잖아요. 네, 네. 치과 의사입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약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네. 굳이 이제 제일 전문 분야는 네. 이제 예방 관련한 우리가 흔히 아는 예방 네. 도구들, 네. 이제 칫솔 치약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칫솔 치약 전문가 분을 만나서 치과 의사시면서 칫솔 치약 전문가이신 분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게 네. 그러려고 되게 많이 찾아 헤맸었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드디어 네, 만나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만나기 어려울까요? 왜냐하면은 네. 전국에 11개 치과대학이 있는데 네. 그 졸업생 중에 예. 한 해에 한 명이 전공할까 말까 하는 엄청나게 마이너한 그런 네.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나기 쉽지 않겠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대부분은 이제 유치 관리 이제 막 이가 나기 시작한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부터 이제 뭐 만 5, 6세 정도까지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세요. 유치 관리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먹으면 닦는다? 먹으면 결국은 네. 이제 우리가 구강 관리라고 하면은 세균수를 조절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유기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네. 뭐 혀나 아니면은 잇몸 아니면 이제 치아 사이 틈에 이제 음식물 잔사 그러니까 유기물이 이제 잔존하게 되면은 네. 우리 이 구강 내는 너무나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뭐 항온 항상 따뜻한 체온으로 네. 따뜻하게 이렇게 돼 있고 네. 거기에 물도 많고 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까지 있으면 이제 세균이 증식하기 너무 좋은 환경인 거죠. 네. 그래서 뭔가 먹으면 닦는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실생활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직 만 1세, 만 2세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뭐 만 3, 4세까지도 그렇긴 하지만 계속 간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만 1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유나 젖을 떼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먹었을 때마다 계속 닦아줘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뭔가 병적으로 이렇게 닦아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 몸도 우리 신체도 이제 그거에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많이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타액 분비량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자정작용, 우리가 물이 흘러가면 네. 점점 깨끗해지잖아요. 네. 입안에서 이제 타액 방출량이 많으면 그 타액 안에 세균과 싸워줄 수 있는 물질들도 존재하고 네. 또 씻겨 내려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치아 사이 간격이 아기들은 뭐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치아 사이 간격이 되게 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방어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자주 간식을 먹게 되면은 뭐 물이라도 깨끗하게 좀 먹여서 좀 헹궈낼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깨끗한 거즈 같은 걸로 살짝 닦아주는 거 뭐 그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그래도 뭔가 이유식 같은 걸 먹게 되거나 뭐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끼 식사를 네. 이제 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 불소가 함유된 네. 이제 그 치약을 이용해서 그 잘 닦아주는 거가 중요하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만 2세 무렵에 이제 무불소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만 2세 반 정도 돼서야 이제 시중에서 말하는 저불소 450에서 500ppm의 불소 치약을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네. 그 학계의 공통된 의견은 네. 이제 1000ppm 수준의 네. 이제 그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아이가 그 만 6개월 정도의 평균적으로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네. 이제 그때는 그 불소가 1000ppm 정도 함유된 치약을 바로 네. 사용해 주는 거가 가장 좋다는 권고가 네. 아주 여러 곳에서 이제 다양한 논문들이 출시된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권위를 이용하자면 뭐 네. 네. ADA, 아메리칸 덴탈 어소시에이션, 뭐 미국 치과의사 협회, 뭐 이제 뭐 영국 왕실, 뭐 여러 네. 이런 한국의 치과의사 협회뿐만 아니라 네. 그거는 다 공통된 의견인 건 것 같고요. 네. 근거를 가지고 만약에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처음 치아가 나올 때부터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처음부터 유치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원칙을 우리가 항상 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겠다. 네,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네. 그 시기에 치아가 네. 이제 우리 광화라고 네.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단단한 치아가 아니라 네. 이제 되게 연약한 치아들이 올라와요. 네. 그때 이제 가장 치아 오식에 취약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유치가 처음 나기 시작하는 게 대부분은 그래도 한 4개월에서 만 4개월에서 만 6개월 사이면 유치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한두 개씩. 그러면은 그때부터도 치약을 사용해야 할까요? 네. 오. 물론 이제 그 사용량 불소 자체가 그 되게 잘 다루면 좋고 잘못 다루면 조금 남용을 하게 되면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사용량을 네. 좀 잘 지켜주시는 거가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그 시점을 묻는다면은 처음 치아가 나올 때부터 사용하는 거가 가장 네. 이익이 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되게 통계적인 학문이고 우리가 이런 그 수많은 논문을 통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인류가 함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믿으셔도 될 것 같고 네. 안전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당연히 네. 그렇게 했고요. 아. 네. 우리가 불소의 원리라는 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거든요. 네. 불소가 치아에 적용이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그 안에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구조로 돼 있어요. 치아는 이제 그게 플로로 아파타이트라는 구조로 이제 바뀌면서 내산성이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치아가 코팅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이 세균 증식을 통해서 어떤 산이 치아를 녹이는 과정을 우리가 충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면은 요 단어는 선생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단어라고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저불소, 고불소 이렇게 저불소니 고불소니 나누는 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네. 이제 저불소라고 하면은 400에서 500ppm 그리고 고불소라고 하면은 1000ppm 이상의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저희가 고불소라고 엄마들, 아빠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처음에 불소 치약을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기준에서 저불소 치약부터 사용하면은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냥 1000ppm 사용하라는 게 ADA의 기본 권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뭐 너무 많이 짜지 말고 네. 원래 치약은 조금만 써도 돼요. 네.
옛날에 무슨 광고 같은 데서 막 치약을 이만큼 쭉 짜가지고 네. 막 닦는 거를 보여주는데 그거는 이제 네. 그 많이 마케팅인 네. 건 것 같고요. 네. 이제 권고는 쌀알 크기 정도 0.1g,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작은 양을 사용하면 좋다인 네. 건 것 같고 이제 그 500ppm이나 300ppm 이런 소위 말하는 저불소 치약은 그러니까 효과가 매우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불소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네. 그 효과를 이제 네.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이제 그 1000ppm이 가장 그래도 유효한 효과를 내기에 네. 적절한 농도이고 그거를 쌀알 크기 정도로 사용하면은 네. 전혀 우리 건강상의 그 위험을 만들 가능성이 네. 매우 적다.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될 만한 수치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갓 태어나서 연약한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키우기 시작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직 10kg도 안 된 어린아이 그리고 이제 갓 뭐 10kg 넘겨가지고 조금 사람처럼 꾸물거리는 이 아이에게 그 쌀알만큼의 불소 치약을 하루에 3번씩 사용을 하면 이 아이가 특히나 이제 뭐 만 3세 전에는 다 삼켜버릴 텐데 네. 예, 그 불소를 먹었을 때 불소 중독이 되지 않을지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이 부분은 고려해서 어떨까요? 1000ppm을 한 거예요. 그것까지 고려한 건가요? 다 삼킨다고 우리 네. 가정해요. 논문 보면 네. 한 70% 삼키는 걸로, 그러니까 네. 어떤 실험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네. 많이 나오는 논문은 그냥 70% 삼킨다고 가정해요. 네. 우리가 1000ppm이라고 하면 ppm은 100만 단위거든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를 킬로그램당 뭐 5mg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1000ppm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거를 그냥 다 짜 먹어도 이제 네. 그러면 좀 위험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고 네. 위험하지. 그러니까 아이가 고통스럽겠지만 네. 불소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계면활성제 같은 거 들어있거든요. 아. 그리고 미네랄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구토, 설사 되는 게 문제인 건 거지. 이제 그게 다 체내로 다 흡수되는 양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소 중독, 네. 그것도 사실 중독도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양을 삼키냐랑 그 다음에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제 작은 양이라도 너무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면 그 총량은 엄청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둘 다 뭐 1000ppm 수준이면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독적 상황은 네.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네. 이제 많은 그 논의와 네. 연구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물론 삼키기를 추천하지 않고 네. 잘 뱉어내는 거를 훈련시키고 네. 연습시키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불소 논쟁은 사실은 왜 이렇게 심하게 됐는지 이제 그거를 과학자로서는 솔직히 잘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 불소 치약으로 인해서 아이가 불소 중독 상태에 빠지거나 그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걱정하셔야 되는 거는 닦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아이들. 닦아주는 네. 거가 그거 걱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김에 그러면은 저도 안 그래도 궁금했었던 부분 네.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네. 치약의 아까 성분이 불소가 지금 위험한 게 아니다. 다 삼켰을 때 오히려 위험한 건 다른 성분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치약들이 전 성분이 공개돼서 써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네. 치약이 네. 봐도 저희는 무슨 성분인지 도통 뭔 말인지 음. 모르겠거든요.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치약을 만들어야 될 때 이제 네. 가장 고민했던 거는 현재 기존에 나와 있었던 치약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넣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향이 나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허브를 갈아 넣으면 너무 비싸잖아요. 네. 네, 좋은 향이 페퍼민트를 진짜로 갈아 넣으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합성 향을 넣어준다든가, 거기에 이제 뭐 자일리톨 같이 이것도 또 증명된 어떻게 보면은 그 치아 우식에 대항하는 당류인데 이제
자일리톨을 갈아서 넣어주면은 자일리톨 건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거 뭐 사카린 같은 거 넣으면은 막 설탕보다 100배 더 단맛 나거든요. 그런 것도 넣기 쉽고 네. 그리고 치약은 왠지 하얘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거기에 표백제나 산화텐탄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치약이라는 거가 대량 생산해가지고 장기 보존하면서 이제 몇 천만 개씩 만들어가지고 창고에 쌓아놨다가 이제 팔고 또 왕창 생산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이제 상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안에다가 뭐 다양한 합성 보존제들을 넣어요. 네. 그게 이제 뭐 예전에 큰 문제가 됐었던 뭐 여러 그런 그 물질들인데 우리가 아까 아이들 70%까지 삼킬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안 넣었으면 좋겠다. 왜 치약이 꼭 하얘야 되지? 그리고 조금 뭐 너무 달아서 그럼 달면 또 딸기 맛 좋아 막 이렇게 쭉쭉 먹게 되잖아요. 예. 네. 침 입에서 막 치약 들어갈 때부터 입에서 침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덜 달게 만들고 좀 몸에 좋은 거 좀 더 넣고 네. 그러니까 해외에 보니까 이미 그런 좋은 치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거기 좀 숨기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다 전 성분을 공개했다는 거는 그래도 각 성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구나. 그리고 그거를 공개할 정도로 조금 자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뭐 저희 업체뿐만 아니라 또 공개하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그래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게 저희 키즈 치약의 장점 하나만 네. 이건 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토출구라고 네. 이제 치약의 입구가 저희가 엄청 작게 만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작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애초에 치약 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설거지 하시잖아요. 설거지 하면은 퐁퐁을 많이 짜놓는다고 잘 닦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더 많이 치약을 쓸수록 치약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입구를 점점 키웠어요. 그거를 이제 많이 사용하도록 소비를 부추긴 측면이 있죠. 네.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구를 오히려 더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시중에서 나온 것 중에 우리처럼 그 입구가 작은 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 봤어요. 소위 말하는 그 쌀알 크기, 네.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누구도 치약을 뭐 AD 공고처럼 0.1g을 무게를 재서 이렇게 치약에 묻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 대략 쌀알 크기 정도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거를 적용하기가 좀 좋게 우리가 믿는 대로 네. 적용을 해서 만들었죠. 네. 저도 사용해 보니까 그거를 짜면서 뭔가 되게 야무지게 내가 딱 사용한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치약 같은 경우는 입구가 크니까 만 3세 전에는 제가 쌀알 크기를 만들려고 그거를 짜내고 난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반을 덜어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히 이렇게 버리게 됐었고 그게 또 버리는 게 아까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 저도 닥터노아 치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되게 야무지게 쓰는 느낌이 나서 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궁금한 게 아까 들어가는 성분 중에서 계면활성제가 네.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닥터노아에서는 어떤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하시나요? 저희는 합성 계면활성제는 네. 미국 독성학회에서는 이제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 닥터노아 치약을 네. 보통 중년 남성분들이 쓰시면 네. 거품 안 난다고 엄청 짜증 내시거든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합성 계면활성제가 아니라 네. 그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는 코코넛 네. 속 껍질을 비누처럼 이용해서 쓰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네. 거기서 만든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게 칫솔인데요. 칫솔도 뭐 부드러운 뭐 중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유치용 3세 전 거는 또 특히나 부드럽게 나오고 그리고 3세 이상 거는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하드하게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크기들도 이렇게 칫솔 헤드 크기들도 각각 다 다른데요. 그것도 연령별로 칫솔 크기, 칫솔 이렇게 다르게 선택해야 좋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박근우 원장님과 나눈 영유아 칫솔에 대한 이야기, 쉽지 않은 아이 양치질을 극복하기 위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